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우리가 막 달렸는데요. 디지털 날리지에 관련돼서 AI랑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렸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시작하는 게 사이코메트릭 모델링을 중간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조금 하고 다시 조금 기술적인 걸로 넘어가려고 좀 중간 단계에 우리 복습 겸 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뭐 다 똑같고요.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이템 모델만 하면 했을 때에 나오는, 오늘은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만 보자고요. 아이템 모델이 왜 했을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도 안 쓰고 뭐 knowledge based 하나도 안 하고 어댑티브 하나도 안 하고 칼리브레이션 안 해도 유형 만들어 가지고 모형 문항을 만드는 거는요, 옛날부터 해왔어요. 처음부터 진짜 유형을 잘 만들어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해왔다고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유형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유형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한 임플리케이션이 reliability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reliability 연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reliability index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모델을 붙였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템 모형에 영향을 주는, 생성 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단순히 문항의 난이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칼리브레이션하고 붙었을 때, 이제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여기 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난이도를 뭐 0.5야, 어려워, 쉬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들이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why라는 퀘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IRT에서 LLTM으로 넘어가는 그게 validity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predictability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난이도를 내가 무슨 요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게 잘 돌면서 이제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리 이야기는 했고, 온톨로지는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이 태스크 모델까지도 나오니까 기계화 시키려고 온톨로지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한 거랑은 온톨로지랑 좀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갑자기 IT로 넘어가요. 여기는 IT로 넘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IT가 강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좋아하고, 맥스 같은 경우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 K1 나오면 막 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사이코메트릭 하신 분들은 그게 뭐 잘 모르겠는데.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계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게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닝은 우리가 좀 달라요. 러닝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사이코메트리를 서머티브로 쓰지 않고 러닝을 쓰기 위해서 우리 학습이 성장한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해야지 되나? 왜냐면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문항을 만들고 시험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학생의 공부하는 걸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성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서머티브면 학습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죠. 여기 그러면 여기 캣하고 AIG하고 붙는 게 요렇게 붙고 끝나는 거예요. 요만큼 되는 게 이제 캣하고 붙는 거고, 어댑티브 테스트만 하고 끝나는 게.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테스트가 아니라 피드백을 주는 것 같으면 제너레이션 하는 게 이제 피드백을 제너레이팅 해야 되니까, 러닝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제너레이팅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포머티브 어세스먼트하고 AIG하고 붙는다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그때는 여기를 포머티브하고도 붙일 수 있고 서머티브하고도 붙일 수 있으니까 이게 사이코메트릭하고는 연관이 되긴 돼요. 왜냐면 사이코메트릭을 나는 러닝 쪽으로 푸시를 하겠다고 싶으면 요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AI지면 사이코메트릭이나 벌리리티는 여기서 끝나요. 예. 그리고 릴라이블리티는 사실 여기서 끝나요. 예, 그래서 좀 잘 아시고 그 단계가 나눠지니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졸업 논문을 쓰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중에 뭘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메저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모형도 선택을 다 하려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내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서 쓰십시오. 저야 이게
이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중이니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되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룰로 만든 이 모형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더 그 효과가 나게끔 하는가가 이제 우리가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도,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그거예요. 칼리브레이션 모델은 뭡니까? 태스크에서 정한 요소가 난이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가를 셋업을 해놓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웨이트를 구하잖아요. LLTM의 그 웨이트를 구하잖아요. 그 웨이트라는 게 뭡니까? 아, 난이도를 설명하는 모형이잖아요. 그럼 난이도 예측 모형도 되죠. 그쵸? 아, 이 요소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얼마가 될 거야라는 요소는, 예측을 하려면, 웨이트를 하려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만나서 소위 말하는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 칼리브레이션 잘 되고 나면 어댑티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서머티브가 됐든 포머티브가 됐든. 그쵸? 그렇게 보신다고 보면 되니까 토픽을 이 중간에 뭔가를 하나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validity implication은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게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validity implication for AIG 할 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psychometric은 validity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습 겸해서 좀 적었습니다. 자, psychometric implication은 첫 번째, psychometric implication은 디지털 knowledge가 가지는 implication 중에 가장 큰 implication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psychometric 모델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제가. 디지털 knowledge가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이템 모델에서 AIG로 그 다음에 어댑티브 제너레이션으로 갖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온톨로지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디지털 knowledge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psychometric implication이 가장 큰 거고, 거기서 learning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러닝 쪽으로 푸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기술이 아까 말했던 무슨 온톨로지 모델링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클라우드 어세스먼트 플랫폼 이런 거 만들 거거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뭐 기술이 어떤 식으로, 핵심은 맞습니다. 디지털 knowledge이기 때문에 기술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 어세스먼트랑 러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슈인데, 우리가 기술이 좀 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조금 놔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셜 임플리케이션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임플리케이션은 4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나머지. 그 중에 이제 사이코메트릭만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벌리러집니다.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 하면 벌리러티 임플리케이션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 중에서 오늘 조금 이야기할 텐데, 그 construct representation을 높인다. 우리 이게 다 했어요. 태스크 모델 해가지고 난이도를 프레딕트하고 LLTM 하면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올라간다 했는데, 오늘 복습이에요. 그거를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증강된다. 이런 용어로 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용어가 뭐냐면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 내가 테스트 스코어의 설명력과 해석력이 높아진다는 용어를 써요. 난이도와 테스트 스코어나 리스폰스 패턴을.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딱 AIG 이 AIG 혹은 뭐 디지털 knowledge 이거는 뭐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르게 보는 관점이 그 벌머스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generalizability가 있어요. universe defined assessment. 그 얘기가 내 시험이 얼마나 generalizable 하게 되는가, 내 테스트 스코어가. 그것도 validity 중에 하나입니다. 내 테스트 스코어 얼마나 implication이잖아요. inferential statistic인가, 그 inferential statistic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한 이슈니까 조금 비슷해요. representability랑 generalizability랑 비슷하잖아요. external validity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건 external validity, universality라든가 generalizability는 external validity 이슈고, 그 다음에 construct preservation도 있었죠. 그게 test security예요. 컨텐츠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왜 메모리 이펙트를 제거해 주는 게 construct preservation에 대한 이슈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같이 나올 텐데, reliability implication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신뢰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validity 가기 전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분은 reliability가 validity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reliable 하지 않으면 validity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reliability 되게 중요하죠. 그쵸? 계산도 좀 나오고, 뭐, 숫자도 좀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reliability 중요한데, 그 관계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AIG가 특히 여기 아이템 모델링이 디지털 나울리지에 있는 이 사이코메트릭 중에 reliability가 도대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제너레이트 되잖아요. 틀을 짜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시스테매틱한 어세스먼트, 패러렐 어세스먼트하고 관계가 있어요. 패러렐 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parallel form reliability 했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있어서 이 implication을 psychometric implication을 reliability 각도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뭘 만들고 스코어에 대한 이슈잖아요. 문항을 만들다든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valid 하냐, reliable 하냐인데 그거에 대한 이슈인데 조금 넘어가면요. 단순히 어세스먼트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라는 다른 사이코메트릭 기술들이 있잖아요. 기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 AIG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서머티브하고 AIG하고 붙일 때, 포머티브하고 또 AIG를 붙일 때는 또 다이그노스틱하고 AIG를 붙이는 거 부분이 있고 피드백하고 AIG를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가 그 뭐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AIG가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디지털 나울리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다이그노스틱 모델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 사이코메트릭 임플리케이션 쪽으로 논문을 쓰면 그 대부분 박사는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저희는 여기 근처거나 러닝을 조금 포함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나오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그노스틱이나 피드백 모델링하고 딱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게 이쪽에다 다 걸리긴 걸리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안 가봤는데 AIG나 이 아이템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형이 컴퓨터라이즈 스코어링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요. 잘 보세요. 컴퓨터가 그레이딩을 잘 하게끔 컴퓨터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멀티플 초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레이딩이 잘 되는 형태로 문항을 만들어주는 게 뭘까? 기계가 문항을 그레이딩도 잘하도록 생성을 해주는 게 뭘까? 머신이 이제 학생들한테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스코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슈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나옵니다. Automated Scoring하고 Generative Psychometric AIG하고 붙어서 나오는 그 각도가 그 각이 나와요. 그러면 Psychometric Implication 맞죠? 여기가 엄청 뜨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한테 스코링 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멀티플 초이스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 오면요 컴퓨터라이즈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약간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이쪽은 완전히 통계입니다. 통계나 validity 스터디고 이쪽은 이제 컴퓨터라이즈 스터디로 조금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죠. 잠깐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에세트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그 캣하고 붙일 때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페이퍼라서 제가 Feasibility Study of On-the-Fly Item Generation. 그러니까 다 생성해놓고 뽑는 게 아니라 생성 안 하고 모형만 가지고 있다가 딱 어댑티브 그 상황에 그때 맞춰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비자 선생님이 이제 페이퍼를 쓰신 건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서 여기가 저널이 그 퍼블리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해보시면 할만하다. 특히 수학의 퀀터테이티브 리즈닝만 하셨고 어댑티브 상황에서 나 on the fly generation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 그래서 제가 혹시 논문을 캣에다가 AIG를 붙이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이 페이퍼부터 시작하셔서 아마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 퀀터테이티브 리즈닝이 아니라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를 붙이면 내가 기계가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때 생성하는 게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고 스코어가 매치됐다 그러더라고요. GRE 테스트 스코어가 이제
못했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이소모르피시티. 저는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소모르피시티. 얼마나 동등한, 유사한가. 동등. 그 한국말로는 잘 안 나오더라, 이게. 예, 동형한가. 동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 중에. 아무튼, 동형한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오늘 요 이야기를 조금 근간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 학생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준비를 했고요. Construct Representation. 자, validity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요. Interpreter, Interpretive Validity Argument라는 비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우리가 이제 validity가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scoring이라든가 generalization이라든가 특히 theory based interpretation. 내가 뭔가 이론을 가지고 내가 스코어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근거한 설명을 할 때는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generalization을 조금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construct representation은 이제 요거랑 아주 가깝고요. 테스트 시큐리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AIG가 테스트 시큐리티 어떻게 도움되는지는 직관적으로 오죠. 많으니까. 그쵸.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소모르피시티, 패러렐리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construct preservation을 테스트 시큐리티를 증강시켜 주는 거니까 양대 산맥인데, 벌리르티 이야기할 때는 양대 산맥인데, construct representation은 이제 여기 이제 비자 선생님이 하셨던 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주옥처럼 많이 잘 적어 놓으셨어요. 자,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그 스코어의 코릴레이션만 가지고 뭔가 우리가 벌리르티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한다. 왜냐면 observed and response 데이터가 얼마나 correlate 돼 있냐, 이거 가지고 벌리르티를 자꾸 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어떻게 생성된 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cognitive revolution이라고 그래요. 1950년부터 진짜 인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게 컴퓨터도 영향을 줬지만 사이코메트릭도 영향을 줘서 뭐가 나왔냐면, 이 관점에서 이 프린시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풀 거야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30년, 지금 40년째 밀고 있는 선생님의 1983년도 페이퍼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요, 이제 미닝을 알 수 있다. 시멘틱. 스코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이 스코어가 맞았다, 틀렸다, 코릴레이션이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 어떤 해석과 의미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 하시는 분은요, 요겁니다. 미닝입니다. 의미, 시멘틱을 중간에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컨스트럭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behind, 도대체 데이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onstruct representation이 되고, 그 다음에 psychological한 process에 대해서 우리가 deeper한 understanding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부터 어떤 지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문항을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대한 것에 리스폰스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요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 validity,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로 국한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크롬박 알파 선생님이, 크롬박 알파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리 크롬박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nonological network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validity evidence가, 여기 보면 이제 construct validity가 있는데 observed 있고 what is being measured 하고 이렇게 nonological network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증주의적인 관점인 거예요. 근데 실증주의적인 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theoretical한 construct space에 대한 게 있어도 관계가 있잖아요. construct이 영향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empirical, observable한
스페이스에 있는 메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SM 할 때 이 프레임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observable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증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observable이 latent variable들에 대한 relationship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psychological 하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뒤에 있고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거는요. 이것만 봐서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근데 실증주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내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지 뭐 보이지도 않는 뭐 컨스트럭트 있다는 둥 뭐 이런 거는 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 관점을 잘 아시고 파지티비즘, 실증주의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근거인데 사람들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속에서 이걸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얘네들의 코렐레이션을 열심히 분석하고 쪼개고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가 진짜 알고자 하는 그것들의 관계가 보일까? 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의 철학적인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뭔가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뒤에 뭐 뇌 속에서 뭐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이제 뇌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1955년도니까 그냥 논리 실증주의나 실증주의에 그 저물었잖아요, 이제. 그거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그거 근간으로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ognitive psychology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일 뭐냐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explainability와 interpretability를 증강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코그니티브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리스폰스 프로세스에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IRT에다가 LLTM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difficulty를 설명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내 리스폰스 데이터의 interpretability와 explainability를 증강시킨다. 라고 한 문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그냥 사이테이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validity 중에서 요 이야기구나.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두 번째로 나와요. 그래 놓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모델이 끝나고 나면 잘 보세요. 모델이 만들어지면 한 번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도 안 되고 생성이 안 됐던 친구마저도 그 친구들의 난이도마저도 내가 인풋 할 수 있지 않냐. 몇 개만 가지고 LLTM을 만들고 나면 난이도 모형을 만들고 나면 그 난이도 모형으로 제너럴라이징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efficiency가 높아진다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면 모든 문항을 칼리브레이션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 통계가 가지는 predictability를 가지고 통계가 가지는 예측력을 가지고 이때는 difficulty 모델을 predictability 모델로 쓴 거예요. 통계가 가지는 예측력으로 많은 문항을 칼리브레이션은 많은 문항의 난이도를 아주 하이 퀄리티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fficiency가 높아진다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돈이죠. 이건 돈이죠. 그래서 이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가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부드럽게 설명하죠.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비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논문을 쓰실 것 같으면. PhD를 하실 것 같으면 이쪽 분야에서 사이코메트리를 하실 것 같으면요. 이 내용이 정말 스무드하게 나와야 돼요. 왜 AIG 하지? validity. 왜 validity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요, 약간 업자들 비슷한 논문으로 갑니다. 막 쌉니다. 막 이러고 막 나와요. 그러면 박사 논문이나 이론적인 그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있어 보이고 이론적인 theoretical한 benefit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코릴레이션만 높으면 어때요? 나쁜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잖아. 친하게 지낸다고 좋은 애들은 아니라니까. 컨시스턴시하고 벌리디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 교수님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린 착한 애들이잖아. 착한 애들, 서박사 이런 참 착한 애들끼리 지내는데 나쁜 애, 여봐 표정 보세요. 나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컨시스턴시하고 벌리디티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잘 자란 애들과 잘 태어난 애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좋은 애지만 잘 태어나게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항이라는 게 그쵸, 그냥 만들어 먹고 나니까 뭐 코릴레이션도 좋고 크롬박 알파도 좋고 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잘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 물론 잘 키우는 데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잘 만들 때는 아빠가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하늘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성모님이가 뭐 이런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점을 줘서 잘 문항을 잘 만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construct, 그 representation 부분이고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부터 가고, 좋은 아이가 되려면 둘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고 잘 크는 코릴레이션도 높아야 되죠. 그렇지만 코릴레이션만 높으면 아까 했던 나쁜 애들끼리 어울리는 거 나온다. 배드 보이들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레토릭이 똑같아요. 스파토리가 그 이야기하는 프레임워크가 똑같으니까 이제는 외우셔도 됩니다. 벌리티랑 AIG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이제. 그다음에 latent variable modeling persp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문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아이템 프린서플은 무슨 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문항에 무슨 뭐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전문가의 지식의 암묵적인 형태로 있었다고요. 암묵지로 있었죠. 근데 문항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은요, intelligible world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플라톤 형님이 바라보는 이데아, 이데아 나옵니다. 예, 이대로 가는가. 근데 왜냐면 얘는 안 보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그냥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밸리데이션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문항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항에 보이는 것만으로, 데이터만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 문항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뭘 하나요? 아이템 모델링 프로세스라는 거는 명세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라는 것과 같잖아요. 프로그램 짜면 보이잖아. 보이잖아. 그 원리가 눈에 explicitly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슐레비 선생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explicit하게 represent 되는 이 과정,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넘어오는 이 과정, tacit knowledge에서 explicit knowledge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여기 프로그램 코딩까지 나오는 이 과정이 해보신 분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만들기 엄청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전산화시켜서 이 만드는 과정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이템 모델. 그 전산화 하든 안 하든 간에 모형을 만들어서, 그러면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이데아에서 뭡니까? 이제 이데아가 아니고 이제 그 뭐 숙대아가 되는 건가? 뭐 아무튼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숙대가 이데보다 못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데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으로. 비저블 월드로. 여긴 보이잖아. 그 원리가. 그쵸? 그래서 이 원리가 보이게끔 만드는 거는 construct representation의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플라톤 형님의 그 이데아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대체 그 안다라는 거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끌어내린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말이 있는데 아이고 말이 많네 뭐 이러고 말의 형상이 존재를 하는데 이데아고 그다음에 오브젝트고 뭐 인텔리저블 월드고 그래서 아이템 프린시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모형으로 끄집어 내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명세화되는 거니까 explicit knowledge로 바꿔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밸리데이션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있기 전부터 프로세스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조합으로 문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니까 봐야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좋아하잖아요. 추상적이야. 넌 너무 추상적이야. 하던 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벌리드티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벌리드티 이야기하실 때는 manifested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principle이 암묵지에서 explicitly represent된 그 principle이 현상됐다. 그 필름 현상하는 거 말고 manifested 됐다. 좀 좋은 용어 좀 써. 자랑 용어 좀 써. 그래야지 PhD잖아. 그래도 명색이 닥터인데 자랑 용어도 좀 쓰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보는 이제 다른 관점인데 이거를 합쳐도 돼요. 아까 generalizability가 validity에 들어갔죠. construct representation에 들어갔는데 저는 조금 떼서 봅니다. 앞에는요, interpretability는 internal, 그러니까 causal relationship에 관련된 거죠. 난이도가 왜 어렵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causal internal validity에 가깝고요. validity 중에 우리 할 때 external validity 있었잖아요. generalizability. 이제 그 이야기도 돼요. AIG가. 왜? 그 관점에서는요, 여기서 나오는 요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이걸 합치셨어요. 합쳐도 돼요. 근데 분명히 하이라이트 받아야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매조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만 수학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나 뽑아가지고 숫자 더하기라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왜냐면 샘플을 가지고 매조를 해서 컨스트럭에 대해서 인퍼런싱을 하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G티어리가 이해가 안 돼요. G들의 이론, G티어리. 응? 안 되니까. 크롬바라파 선생님이 비헤비어리즘 뭐 어쩌고도 했는데, 우리 그 버머스 선생님 페이퍼 리뷰할 때 나왔죠. Universe defined then assessment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두 개, 비헤비어리즘이랑 행동과학적인 관점에서 스키너 선생님 손다이크 거북이와 두루미 그쪽하고 그 다음에 파지티비티 이 둘 다 철학적으로는 망한대요. 요즘엔 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옛날에는 그래도 뭐 대단했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하나가 이 두 개서 붙어가지고 안 됐었는데 아이템 폼을 만들면 여기 보니까 오스본 선생님의 여기 이제 옛날 오스본 선생님이 Universe Defined Achievement 테스트를 만들 수 있다. 아이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특정한 걸 매조하기 위해서 샘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딨냐고. 시험이라는 게 무언가의 샘플이라는 거를 그냥 가정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도 전체 도메인 오브 태스크를 만들지 않고 그냥 뭐 40문제 만들어 놓고 이게 이 스코어가 좋네 안 좋네를 하는 걸 가지고 엄청 우리가 했는데 이 유니버스 결국에는 그 파퓰레이션이 있어야지 랜덤 샘플이 되죠. 우리 파퓰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30개 50개만 인컨비니언스 샘플이잖아요. 그럼 벌리디티가 안 높죠. 그때는 generalizability issue라는 게 external validity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AIG 엔진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든 상태에서 랜덤 샘플을 해야지 내 테스트가 내 인퍼런스가 representative 하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보편과 타당의 이야기입니다. 뭐 철학 그 진짜 철학 개론 101이잖아. 이게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게 랜덤 샘플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 모델링을 하는 게 아까 벌머스 선생님이나 오스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유니버스를 크리에이팅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다 해놓고 그 중에 나의 시험은 랜덤 샘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의 시험이
나의 스코어가 얼마나 representative하고 나의 inference가 얼마나 strong한지를 게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validity는 representativity, universality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inference를 잘하냐. 그쵸? 이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explainability는 causal relationship에 관련된 거고, 왜 이게 어렵지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거는 내 스코어가 얼마나 representative 하냐, generalizable 하냐에 대한 이슈니까 이것도 valid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로 스페시픽하게 적으시려면 generalizability를 저는 따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합치니까 수자 선생님은 그 causal relationship도 중요하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와 얼마나 내가 representative한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다 하이라이트 받아야 돼요. generalizability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causal inference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internal validity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validity 두 개 끝났어요. 그 다음에 construct preservation은요, test security인데 그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security를 얼마나 잘 하는가, 관리하는가가 construct preservation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메저라는 게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관점이 construct preservation인데 또 비전 선생님 거 그대로 훔쳐왔습니다. 43페이지 있어요. 굉장합니다. 43페이지, 42페이지가 좀 여러 번 읽으세요. 예, 비전 선생님의 이거 도대체 AIG가 validity에 무슨 implication 있는지에 대해 요거 핵심만 뽑아가지고 왔으니까 자,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 자꾸 뭘 알고 와가지고 시험을 칠 때야. 애들이 어디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쪽집게가 찍어주든 유추를 시키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댑티브 테스팅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테스트 시큐리티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댑티브 테스트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시큐리티도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컨트롤 익스포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항에 대해서 아이템을 컨트롤 익스포저를 하기 위해서 어댑티브를 하고 그 다음에 validity of score를 하기 위해서는 minimize overlap item across students.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이 아이템을 오버랩을 시키면 안 되는데 오버랩을 안 시키면 다른 문제 줬다고 또 쟤랑 내 거랑 아이스크림 틀려요라고 또 그러고 또 같은 거 주면 얘 한번 배 먹고 와가지고 자 같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을 치는 여러 사람한테 시험을 쳐야 되는 그 진짜 천연과 같은 이슈입니다. Construct Preservation은 그만큼 다루기가 힘든 이슈예요. 사실은 숫자만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때 물론 어댑티브 테스트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테스트를 하는데 어댑티브 테스트가 좀 잘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AIG가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AIG랑 이제 어댑티브 테스트랑 같이 붙였을 때 이슈고 이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그러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테스트 컨텐츠랑 그 다음에 페어니스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어떤 놈은 알고 어떤 놈은 모르고 어떤 놈은 뭐 학원 다녀가지고 문제풀이를 뭐 하고 어떤 애는 그런 교육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밸리데이션 하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출을 시키든지 유출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이밸리에이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테스트 시큐리티가 또 걸리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가면 테스트 시큐리티 걸리잖아요. 페어니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아이디어라는 상황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knowledge disseminated 된 걸 없애기 위해서 지식이 문제인 거예요. 외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multiple parallel form 혹은 comparable form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item generation approach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테스트 시큐리티도 validity 중에 하나고 fairness랑 comparison validity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너무 힘든데 그것 중에 하나가 multiple comparable form 혹은 parallel form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AIG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각도의 validity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fairness와 comparison validity를 올리기 위해서 parallel form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RM generation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mparable form이라고 하셨네요. parallel form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쵸? multiple comparable form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좀 efficient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validity입니다. validity예요. validity는 holy grail이에요. psychometric PhD 논문을 쓰면 이 근간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이론적인 거를 깔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liability랑 조금 다른데 제가 그래서 reliability 이슈는 조금 빼긴 뺐는데 아무튼 learning effect 여기 했어요. learning effect가 뭔지 외우고 뭐 예를 들어서 learning effect, 뭐 carry over effect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서 캘리온 선생님께서 repeated measure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longitudinal study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이슈잖아요. longitudinal study를 하게 되면 특히 achievement 테스트를 하려면 폼이 measurement invariance correlation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드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단계에서 parallel 하지 않으면 학생이 그냥 시험에 익숙해져 가지고 학업이 증진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진짜 knowledge가 증진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longitudinal study 중에 cognitive achievement 있잖아요. 대부분 사기예요. 왜?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잘. 애들이 그냥 시험에 익숙해지거나 왼쪽 거를 외웠다고 그 다른 시험을 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equating이라는 걸 용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해야지 longitudinal study가 돌잖아요. 근데 equating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험인데 스코어를 같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equating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포스트하고 어저스먼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러닝 애플리케이션에 못 써요. 2년 걸리는데 equating 하는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못 쓴다고.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요. AIG가 내재적으로 패러렐 폼을 만들어서 repeated measur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학생의 변화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AIG 없이 간다라는 게 패러렐 폼 제너레이터 없이 간다라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는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제가 영어로 강의할 때는 참 힘들더라고. 그 중국 애들이 많으니까 알더라고. 장동건도 알고 그래서 좋은데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내 머릿속에 이레이저인데 결국에는 AIG가 뭡니까? item recognition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eliminate the memory, the knowledge, pre-knowledge를 지운다라는 거예요. AIG가 마치 지우개처럼 머릿속에 들어가서 너 어제 시험 친 거 지우고 자 같은 거를 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패러렐 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RM 모델은 eraser in my head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learning에 쓰려면 이게 validity도 되고 아까도 그러면 각도가 좀 틀리죠. 테스트 시큐리티에 파생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construct preservation에 파생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근데 이거를 깊게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자 아이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모델을 만듭니다. 이거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테스트 모델을 만드시죠. 그걸 가지고 테스트 인스턴스를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팅 하는 아이템 모델로 만들어진
assessment 모델 혹은 모델 폼인데 모델로 이루어진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학생 올 때마다 거의 불가능해요. 같은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갖추면. 그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잊지 마십시오. 벌리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 AIG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붕어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템 모델은 디지털 knowledge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핵심은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틀 때문에 우리가 붕어빵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붕어를 하나씩 만들면 붕어하겠네 진짜 그렇잖아요. 빨리 많이 만들어야지 배고픈데 붕어빵 먹고 싶다. 그렇죠. 한국에는 붕어빵 있는데. 네. 그래서 붕어 싸만코 먹어야 되겠다. 팝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여기 붕어가 안 들어있잖아요. 붕어 형태만 가지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나오면 형상인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고 아까 플라톤 형님 말고 형상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같은 거예요. 형체가 같은 거예요. 형체가 같은데 안에 이제 내용이 조금 틀리게 만들 수 있는데 붕어가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는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할 때 전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3분의 1 자동일 수. 왜냐하면 이 아이템 모델은 또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자동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틀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게 그 처음에 아이템 모델부터 시작해서 태스크 모델과 칼리브레이션 모델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아십시오. 근데 이게 아주 원초적인 거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이 family resemblance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밖에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얘네들이 나왔는데 얘랑은 비슷하잖아요. 트윈. 근데 트윈 말고 쌍둥이 말고 다른 애가 있으면 얘 비슷해요. 왜 얘랑 좀 비슷한 게 있죠.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도 또 겹치는 게 있어요. 얘하고는 다른데 얘랑 비슷한데 뭔가 겹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관측을 할 때는요. 겹치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겹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AIG라는 게 뭐예요? 그냥 코릴레이션만 봐서는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거다. 근데 우리는 RM 제너레이션은요. 어디서 나왔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모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컨펌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얘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피어처가 비슷했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거지. 부모가 틀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틀린데 애가 아주 비슷하면 뭔가 일이 있었든지 썸씽 있었던 그거 말고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거는 불륜 드라마로 넘어가는 거 그거 말고 부모가 다르면 바이올로지컬한 부모가 틀리면 애가 비슷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으면 다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family resemblance를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템을 generating 했기 때문에. 그래서 isomorphic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수학적으로 isomorphic은 여기 뭐 수학과 출신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preserve structure예요. 매핑을 할 때. 예, 수학적인 스트럭처.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X에서 Y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 mapped 된 entity의 structure가 preserve 될 때 isomorphic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AIG가 아까 틀 이야기했었잖아요. 야, 이 붕어는 이 붕어빵 틀에서 나온 게 맞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make sense 한데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난이도가 같은 거라고 썼다고. 근데 제가 그 반기를 드는 거예요. 틀이 같은 거하고 난이도가 똑같은 거랑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이 같다라는 용어를 써놓고 아이템 모델에서 나왔다고 해서 난이도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피어처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원래 아이소모르픽이라는 용어하고는 다르게 써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아이소모르픽 트윈스는요.
다르다라는 거. 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모로부터 나온 것들하고는 틀리고 weakly isomorphic하거나 isomorphic하지 않다라는 용어로 쓰는 게 맞지 않겠네라는 거예요. isomorphism은 한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하다는 용어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수학자들이 쓰는 다른 이론적으로 쓰는 아이소모르피가 너무 틀려요. 자,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소모르피즘은 뭐다?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했는데, 자, 제가 내 딸이 맞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The key is not my son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더하기가 자꾸 틀렸어요. 딴 거는 다 잘 맞추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혼났습니다. 수학을 일반적으로 못했지만 특히 더하기에 대해서 난 간단한 더하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을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연서를 데리고 우리 딸을 데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저거 봐라. 너 어떻게 더하기를 틀리면 우리 집사람은 수학자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누굴 닮아서 그러냐면서. 그런데 제가 조용히 옆에서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내 딸 맞네 이런 조용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진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애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는 전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더하기가 아이소모르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커먼 코어에서 이거 나왔었잖아요. 20개 안에 뭐 더하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1 더하기 1도 나올 수 있고 7 더하기 8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난이도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는 컨티뉴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를 훨씬 쉽잖아요. 7 더하기 8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렇잖아요. 물론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쉽지만 너무 내가 뛰어나서 그런 거고 요 수준에 있는 애들한테는 요게 쉽죠. 그래서 아이소모르픽이라는 데피니션을 같은 틀에서 나왔다는 걸로 해서 이게 모든 게 난이도가 동형이라는 거를, 동형 문항을 모든 난이도가 같은 문항으로 디파인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동형이라고 그래서 다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비슷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 모형에 왔기 때문에 얘네들 이 모형, 이 문항들은 다른 모형에서 왔잖아. 그쵸? 그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좀 호모지니어스 할 거야.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이소모르픽 하면서 이 모형에 왔고 호모지니어스 할 거야, 캐릭터리스틱이. 그리고 얘네들은 호모지니어스 할 거야. 비슷할 거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동형이면서. 그런데 difficulty continuum을 나눠서 보면요, 얘네들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문항들끼리 보면 어때요? 헤테로지니어스 하겠네. 왜? 다른 모형에서 나왔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헤테로지니어스 하겠네. 얘네들은 within item 모델이면 조금 호모지니어스하고 between item 모델이면 어때요? inter item 모델이면 헤테로지니어스 하겠네라는 게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죠. 그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메저가, 이렇게 바라보는 메저가 뭐냐면요, 아무튼 이름 붙이는 거는 대단합니다. 인트라마델 아이소모르피즘 코에피션트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 그냥 J를 아이템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러 개를 놓고 보면요, 이 전체가 얼마나 동형끼리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항이 있으면 다른 문항끼리는 얼마나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같은 모형끼리는, 같은 문항에서 나온 것들끼리는 캐릭터리스틱이 얼마나 호모지니어스한가를 봐서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 해서 ICC랑 똑같습니다. IMIC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뭐 ICC에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퍼블리시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내가 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제 혼자 씁니다. IMIC.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근데 시험 이 상대적인 강도라는 거예요.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1이면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호모지니어스하구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 within 아이템에서 heterogeneous하구나.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between 아이템으로 얼마나 heterogeneous한가를 갖다 카운팅 해가지고 0 to 1 인덱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소모르피즘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고, 아이소모르픽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쭉 정리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한 바닥으로 정리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1 더하기 1도 한 자리 숫자 더하기도 난이도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동형이라는 것과 난이도가 비슷한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논문 쓰실 때 정확하게 쓰십시오. 사이코메트릭 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뭐 중간 단계로 논문 쓰시는 분 있다 그러길래 조금 정리를 했고, 사이코메트릭한 validity issue나 reliability issue 깊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념은 다 정리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